민정은 12년 전 남편 재현과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 최옥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민정아,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우리 민정이가 제일 소중하다. 옥자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도 항상 민정을 칭찬했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아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어디서 찾겠어요?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우리 재현이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것도 모르니? 이런 말들을 속삭이듯 했습니다. 민정은 처음에는 자신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옥자는 교회에 나가고 재현은 회사 야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민정은 혼자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어머니께서 이 장롱 정리 좀 해달라고 하셨지. 민정은 중얼거리며 장롱 맨 윗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옷가지들과 함께 여러 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재현이 초등학교 상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사진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정이 몰래 찍은 사진들. 뭐라고?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자신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모습, 음식을 흘린 모습, 잠든 모습,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 민정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몰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12년간 계속해서요. 이게 뭐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 아래에 있는 메모들이었습니다. 2015년 3월 민정이 김치찌개 태우고 울상지음 진짜 한심함. 2017년 7월 민정이 감기 걸려서 코 풀고 있음. 지저분함. 2019년 12월 민정이 TV 보면서 과자 흘림. 역시 교육 수준이. 메모는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12년간 민정의 모든 실수와 부족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손을 떨며 다른 봉투들도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톡 캡처? 민정이 봉투를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이웃들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옥자 김사모. 우리 며느리 또 김치찌개 태웠어요. 크크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김사모. 어머. 그래도 착하잖아요. 옥자. 착하기만 해서 뭐해요. 살림 실력이 꽝인데. 유유. 옥자 박집사 민정이가 또 늦잠 잤어요. 교회도 빠지고 정말 한심해요. 박집사. 그래도 예쁘잖아요. 옥자 예쁘다고 다가 아니죠. 속이 비었는데 뭐해요. 옥자 이웃.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민정은 카톡 내용들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12년간 자신이 얼마나 뒤에서 비웃음 당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자신을 칭찬한다던 시어머니에 의해서요. 세 번째 봉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이 실수 모음집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민정이 깨뜨린 그릇 조각들, 민정이 버린 음식 쓰레기, 심지어 민정이 머리카락까지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2년간 자신의 모든 실수를 증거로 모아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봉투에는
민정이 뒷담화 녹음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시어머니가 또. 그것은 민정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정은 기억했습니다. 2년 전 정말 힘들 때 엄마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12년 동안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열어본 민정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계획서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옥자가 직접 손으로 쓴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 이혼시키기 프로젝트 1단계 민정이의 모든 실수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주변 사람들에게 민정이 험담 퍼뜨리기 진행 중 3단계 재현이에게 민정의 문제점들 지속적으로 주입 4단계 적당한 시기에 모든 증거 공개하며 이혼 종용 5단계 재현이에게 더 나은 며느리감 소개 그 아래에는 더 자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교육 수준이 낮고 집안일도 서툴다. 무엇보다 3년째 아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우리 재현이에게는 더 좋은 여자가 어울린다. 후보일 김과장 딸 의사 28살 후보 이박사모 조카 교사 26살 후보 3위 집사 딸 간호사 30살 민정이가 나가면 이 중에서 선택해서 재현이와 재혼시키자. 그래야 우리 집안이 더 발전할 수 있다. 민정은 그 글을 읽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12년간 자신을 친딸처럼 사랑한다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재현이에게는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재현이는 민정이를 좋아하니까 대신 서서히 민정이의 문제점들을 인식시켜야 한다. 민정이가 집안일 실수했을 때 이런 실수가 너무 많아 걱정된다고 말하기. 아이 문제는 민정이 탓으로 돌리기. 민정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기. 옆집 며느리는 이런 것도 잘하던데. 민정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최근 들어 남편이 자신에게 요즘 너 좀 피곤해 보인다. 다른 집 와이프들은 이런 것도 하던데 라는 말을 자주 했는지를. 시어머니의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년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여전히 다정한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민정아, 어제 청소 고생 많았어. 우리 착한 며느리. 하지만 민정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계산과 음모가. 어머니, 괜찮았어요. 민정은 최대한 평상시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다고? 이제 내 차례야. 민정은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장 친한 동료 수진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12년 동안 그런 짓을? 사진도 몰래 찍고 녹음도 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한테 말할 거야? 아니, 그냥 말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민정이를 위한 마음이었다라고 둘러댈 게 뻔해. 민정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12년간 당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복수하겠다는 거야?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알리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민정의 복수는 치밀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사진, 메모, 카톡 캡처,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몰래 촬영했듯이 민정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금방 잡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 김사모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사모, 우리 며느리가 또 라면을 태웠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지. 옥자는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민정이 들어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정아, 라면 좀 태웠구나.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우리 민정이는 다른 게 다 잘하니까. 민정은 이 모든 장면을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포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교회에서 얻었습니다. 민정은 일요일에 시어머니보다 먼저 교회에 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른 교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박 집사님, 우리 며느리 때문에 정말 속상해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정말. 옥자는 다른 교인들에게 민정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예쁘고 착하잖아요. 착한 게 밥 먹여줍니까? 집안일은 못하고 아이도 안 생기고 우리 재현이가 불쌍해서 어쩌죠.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고 민정이 나타나자 옥자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민정아, 어서 와, 여기 앉아. 우리 예쁜 며느리, 그리고 다른 교인들에게는 우리 며느리 정말 천사 같죠? 이런 며느리 어디서 찾겠어요? 라고 자랑했습니다. 민정은 이 장면도 완벽하게 녹화했습니다. 3주 동안 민정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웃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정을 비방하는 모습,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민정 험담하는 장면, 민정이 없을 때 민정방을 뒤지는 모습, 심지어 민정의 속옷을 몰래 확인하는 장면까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일찍 잠자리에 든 척했고 시어머니와 재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말이야. 민정이 일로 좀 걱정된다. 왜요, 엄마? 민정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집안일도 자꾸 실수하고. 민정이가 실수를 많이 해요? 응. 엄마가 직접 보니까. 그리고 아이 문제도. 혹시 민정이가 병원에 가봤니? 병원이요? 3년째 아이가 없잖아. 혹시 민정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던데. 재현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정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니야, 재현아. 엄마는 민정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혹시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치료해야 하지 않겠어? 이 대화를 들은 민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과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은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결은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듯이 민정도 간접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어머니의 평판에 균열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김사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민정이에요. 어머, 민정씨, 무슨 일이에요? 사실 어머니 시어머니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김사모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다음날 김사모와 만난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혹시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가끔 며느리 자랑은 하시던데요. 민정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사모에게 전화해서 민정을 비방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김사모, 우리 며느리가 또 라면을 태웠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김사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한 거예요? 지난주에요. 사모님, 어머니께서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죠? 김사모는 당황했습니다. 옥자가 평소에 민정을 칭찬하기만 했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 씨, 이건 좀... 사모님, 저는 12년 동안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네요. 민정은 김사모에게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 교회에서 민정을 비방하던 영상. 김사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정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요. 사모님,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다른 분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요. 김사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년간 알고 지낸 옥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이 컸습니다. 다음 날, 김사모는 참지 못하고 가장 친한 박사모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모, 최옥자,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왜? 무슨 일이야? 김사모는 어제 민정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박사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모범적인 성도로 알려진 옥자의 이면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사모는 다시 이 집사에게 전화했고 이 집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옥자 씨가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니. 일주일 후 옥자는 급격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예전 같으면 반가워했을 인사에도 사람들은 어색하게 반응했습니다. 옥자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밀한 이혼 계획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옥자의 60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 잔치를 계획하고 있었죠. 친척들, 이웃들, 교회 사람들까지 모두 초대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정은 남편 재현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일 때 깜짝 영상 만들어드리면 어때? 영상? 어머니의 지난 12년간 우리 가족과의 추억들을 담은 영상 말이야. 분명히 감동받으실 거야. 재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정아. 고마워.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12년간의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옥자의 60세 생일 잔치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교회 사람들까지 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옥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주인공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죠.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민정이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래, 민정아, 고마워. 옥자는 민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마침내 민정이 준비한 영상을 상영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민정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옥자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12년간의 가족 추억이 담긴 감동적인 영상이겠구나 생각했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가족 영상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옥자가 민정을 안고 있는 사진들. 하지만 3분 후 영상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한 모습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옥자가 직접 손으로 쓴 민정이 이혼시키기 프로젝트 계획서가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12년간 어머니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영상에는 옥자의 계획서가 자세히 공개되었습니다. 민정의 실수를 모두 기록해 놓은 것, 몰래 사진을 찍어 놓은 것, 이혼을 위한 단계별 계획까지. 옥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민정아, 이게 뭐야? 당장 꺼.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께서 평소에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스크린에는 옥자가 이웃들에게 전화해서 민정을 비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또 김치찌개를 태웠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5분 후 민정이 나타나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옥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민정이는 다른 게 다 잘하니까. 참석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완벽한 시어머니, 최옥자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옥자가 교회에서 민정을 비방하는 모습, 민정의 방을 몰래 뒤지는 모습, 심지어 민정의 속옷까지 확인하는 모습까지. 이게 뭐야?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정아, 당장 꺼.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옥자가 재현에게 민정을 이간질하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재현아, 민정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집안일도 자꾸 실수하고, 그리고 아이 문제도 혹시 민정이가 병원에 가봤니? 재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옥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재현아, 이건 오해야. 민정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영상 속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12년간의 계획적인 행동들, 이중적인 모습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이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2년간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용해서 12년간 저를 괴롭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12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알려진 민정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제가 12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고,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냈습니다. 다들 뭘 봐. 이건 민정이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12년 동안 내가 얼마나 민정이를 잘해줬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온 박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자 집사님, 이게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민정이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예요.
하지만 김 사모가 나섰습니다. 옥자 씨, 저한테 전화하면서 민정 씨 험담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직접 들었는 거려.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도 민정 씨 집안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는 민정 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옥자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완벽한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민정이를 이혼시키려고? 재현아, 그건 내 미래를 위해서. 제 미래요? 제가 민정이를 사랑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옥자는 마지막으로 민정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정아, 너 이렇게 나올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런데 민정의 대답은 의였습니다. 네, 어머니, 나가겠어요. 민정이 나가겠다고 하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재현도 마찬가지였죠. 민정아, 무슨 소리야. 하지만 민정은 침착했습니다. 여보,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들 드릴게요. 옥자가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민정이 준비한 또 다른 폭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원래 제 아버지 명의였다는 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옥자네 집인 줄 알았던 집이 사실은 민정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12년 전 저희가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함께 살자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집을 사주신 거예요. 다만 명의는 나중에 이전하기로 했었고 옥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비, 정산서입니다. 민정이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12년간 제가 벌어서 이 집에 보탠 생활비가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적금까지 부어놓으신 것까지 포함하면 옥자는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민정아, 그건. 하지만 민정은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인 줄 아셨나요? 12년 동안 눈치 못 챘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민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적금을 몰래 만들어 놓은 것도, 생활비를 빼돌린 것도, 세 번째는 어머니의 다른 비밀들입니다. 민정이 세 번째 서류를 꺼내자 옥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정아, 그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옥자의 또 다른 비밀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2년간 저를 교육 수준이 낮다고 무시해 오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진짜 학력은 어떨까요? 민정이 서류를 보여주자 옥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런데 12년간 저를 대학 졸업했다고 무시해 오셨죠.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요.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옥자가 그동안 학력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 하시며 제 친정을 무시해 오셨는데 민정이 족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안의 진짜 족보입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 활동하셨고 해방 후에는 그만해.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어.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12년간 저를 무시하고 깔보셨던 모든 이유들이 사실은 어머니 자신의 콤플렉스였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숨기고 계신 빚 문제입니다. 옥자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2년간 도박으로 빚을 지셔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오셨죠. 총 5천만 원입니다. 재현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옥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12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들이 한 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민정은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12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시키려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민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혼 합의서입니다. 하지만 여보와 제가 이혼하는 게 아니라 여보와 어머니가 연을 끊는 서류예요. 재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12년간 우리를 속이고 저를 괴롭히고 심지어 우리 이혼까지 시키려고 하셨으니까요. 민정이 다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집은 제 아버지 명의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께서 사주신 집이라고요. 민정이 법률 서류를 보여주자 옥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2년간 제 명의로 빌려주신 5천만 원. 당장 갚으셔야 해요. 못 갚으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민정의 마지막 한 방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더 좋은 며느리를 구하셨다면서요? 김 과장 딸, 박사모 조카, 이집사 딸, 그분들께도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렸어요. 옥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2년간 벌인 일들이 모두 자신에게 되돌아왔다는 것을. 생일 잔치는 완전히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옥자는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재현아,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 제 위해서요? 제가 언제 민정이와 헤어지고 싶다고 했어요? 재현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민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는 잘못 없어요. 저도 12년 동안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옥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12년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존경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용해서 상처만 주셨죠. 옥자는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셔도 늦어요. 12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민정은 재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해요. 진짜 우리만의 가정을 만들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정아.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6개월이 지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옥자는 결국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집의 소유권이 민정 아버지에게 있었고 뒷문제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옥자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년간 완벽한 시어머니로 알려졌던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 며느리를 괴롭히려던 치밀한 계획들, 교회에서도 옥자는 더 이상 예전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정은 동네에서 용감한 며느리로 유명해졌습니다. 12년간 참고 견뎠던 이야기, 그리고 치밀한 복수담은 모든 주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정 씨, 정말 대단해. 12년 동안 그런 걸 어떻게 참았어? 나 같으면 진작에 폭발했을 텐데. 그래도 증거를 그렇게 완벽하게 모은 건 진짜 대단해. 민정과 재현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옥자 없는 진정한 신혼집이었죠. 여보, 정말 행복해.
민정이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민정아.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네. 두 사람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정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민정이 재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정은 손에 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정말이야? 재현이 감격해했습니다. 응. 드디어 우리한테도 아기가 생겼어.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안았습니다. 12년간 아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했던 것. 그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키우자. 당연하지.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 거야.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옥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정아, 재현아. 옥자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니? 하지만 민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12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민정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어머니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할 거예요. 옥자는 민정의 임신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손주가 생겼지만 이제 그 손주와는 아무런 관계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민정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12년 동안 저를 가지고 놀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진짜 행복할 차례예요. 3년이 지난 지금, 민정과 재현은 두 명의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입니다. 민정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다짐합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키우자. 재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년간 어머니의 이간질로 민정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민정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민정아, 그때 내가 복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엄마의 조종에 휘둘리고 있었을 거야.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알린 거지.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았으니까. 옥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파트타임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죠. 가끔 민정과 재현의 집 앞을 지나가며 손주들을 멀리서 보기도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피합니다. 12년간 쌓았던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은 것입니다. 어느 날 옥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왜 괴롭혔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12년간의 거짓말과 이중적인 행동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